9월 4일입니다. 그 초보자에게 드리는 충고 6번째입니다. 오늘 장이 조금 심심해 갖고 단타들을 좀 하고 나갔고 팔고 다시 사지고 있어. 그러고 장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팔고 다시 단타 이야기 하는 거라 좀 팔고 다시 매수를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보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고 하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1번이 계획이고 2번이 매매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여기서 그 전략이나 또 기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 이 전략과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장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계획도 한 가지로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제 해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세 가지는 못 하더라도 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 그날 장에 보고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매매할 때는 사실 뭐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이 신경 쓸 일은 별로 없는 거지. 이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이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때는 신경을 굉장히 적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어떤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기대하고 전략하고는 다른 거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시고, 보통 그 초보자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지. 계획이 아니고 꿈을 꾸고 나갔고, 내가 물리쁘거나 또는 안 물리쁘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게 잔고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매 방식이 계속 바뀌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 주식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격이 굉장히 좀 급진적인 분들, 성질 잘 받고 잘 삐지고 극하는 분들은 이런 식의 매매들 하면 계획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장을 보면서 그날 종목이 팔리거나 혹은 안 팔리거나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매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면 끌려가는 거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잔고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시체말로 깡통이라 하죠. 깡통 찰 가능성이 있어. 이걸 반대로 하면. 그래서 그 턴 같은 경우에 전략들을 세우고 나갔고, 그 전략들이 장에서 특별한 어떤 임팩이 없으면 이 전략을 계속 사수하는 편입니다. 사수를 한다고 지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매매할 때 이 전략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고민을 하지, 이 매매를 할 때 이 전략을 했다 저 전략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동영상을 돈부리님이 보실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고수나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계획을 오래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과 기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그 매매에 임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결정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매매에서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할 이유들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놓고 하면 계획대로 돼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드는 지점은 고민을 하지. 근데 계획을 굉장히 촘촘히 넓게 세워놨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와중에 이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임팩이 들어왔을 때, 충격파가 들어오게 되면 계획의 수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한다고 어떤 계획을 세우긴 세워. 그러고 너가 막상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계획을 까먹보거나 또는 그 당황해 갖고 계획이 뭔지도 기억도 못 하는 수가 있고, 계획하고 거꾸로 하는 수들 있죠. 그래 지나고 나면은 내가 잘못했네, 내 계획대로 했으면 됐을 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계획을 조금 엉성하게 세우거나 혹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안 넣고 대략 세웠는데 매매를 할 때 익숙치 않아가 그렇기도 할 때도 있죠. 매매를 할 때 계획을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선택하는 전략과 기법이 뭔지를 다 잊어보고 매매를 하는 그 부하내동이라 하죠. 장에 끌려가는 매매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라. 특히 내 잔고가 수익이 도달하면 잔고가 생길 거니까 그땐 또 막 질러버리.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많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그게 기분에 의한 매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되면 매매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든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계획을 명확히 세워놓으면 매매를 할 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매매가 안 되고 굉장히 계획에 따르는 매매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가 아주 쉽죠. 당황할 경우들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전략과 기법을 배워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했던 이유들이 전략과 기법이 많으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주식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거든. 매수하고 매도하고 기다리고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 특별하게 할 게 있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거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계획은 다 다를 수 있고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각설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주면은 주식을 큰 계획 없이 매매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는 거는 망하러 가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계획을 엉성하게 세워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하면서 이자 뿌는 수가 많다. 그러면 또 즉흥적으로 매매하죠. 지나고 보면은 알아요. 원래 내가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됐을 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할 때 매매를 할 때는 다 이자 뿌는 거라. 본인의 계획을. 그 방법도 안 좋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아주 깊게 있게 짜놓으면 여러 가지 대응책들도 계속 짜면은 매매를 할 때는 이 계획에 따라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고민할 건 하나도 없죠. 이장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말했잖아. 세 번째 시나리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히 초보분들은 계획을 좀 더 조밀하고 좀 더 넓게 범위 렌즈를 크게 가지시라고. 그래 갖고 좀 루틴한 계획들을 만드시고 그 계획에 따르는 전략과 기법들을 아주 잘 갖추시고, 특히 이 전략과 기법은 없더라도 단순한 계획이라도 본인이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이 계획을 지켜야 됩니다. 본인의 계획을 본인이 못 지킨다 하면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걸 명심을 하셔갖고 계획이 우선하는 거, 매매가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우선하면 살돌에 샀다 팔았다 막 하다가 물리쁘고, 매매가 우선하면 잘못하면 계좌 녹는다는 거지. 항상 계획이 우선을 해갖고 특히 기법과 전략을 많이 갖추시고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어. 계획이 우선하면은 돈을 잃지는 않아요, 최소한. 근데 매매가 우선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1, 2년 지나면 돈이 계속 줄어듭니다. 옛날 해봤냐고. 해봤지 당연히. 이런 짓들을 해봤지. 그래서 항상 계획을 우선해갖고 전략을 잘 짜셔갖고 그러고 장에 임하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기를 기원드려 볼게요. 9월 4일 날 제가 시간이 나서 주식 매매를 할 때 돈을 많이 잃는 사람들은 매매를 우선한다. 계획이란 게 없다는 거. 그때 계획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녹는다, 계좌가. 근데 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획이 우선한다 하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참고의 끝.